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잘 지내시죠? 전 요새 하루하루가 정말 빡세게 제가 약간 매가리가 없습니다, 지금. 하지만 정신은 멀쩡한데요. 지금도 이걸 마시고 있습니다. 레드불인데요.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이거 광고할 정도면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피곤하냐면요. 시장이 좀 다니면서 봐야 될 게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 제목에서 보시면은 아직 한 발 남았다라고 지었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어, 일단 어필을 조금만 해드리자면 지금 몇 개월 동안은 시장이 제 예측대로 가고 있고 꽤 됐어요.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예측대로 가고 있고 앞으로의 방향도 제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걸 편하게 얘기해도 이제 여론이 갈라져서 애시당초 듣지를 않으시니까. 그런데 저는 부동산 쪽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 아마 많은 분들은 이제 마지막까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희 백스클럽은 그런 걸 같이 알아가는 분들이라서 참 좋은데 아무도 안 할 때, 그리고 모두가 공포에 떨 때, 그리고 모두가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여기에는 언론과 정부랑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거란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항상 정답을 원해서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다고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럴 때 했다가 만약에 시장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요. 성과가 되게 커요. 이게 그렇게 돌아가요. 남들이 못 보던 걸 본 거니까 성과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맛에 하는 건데 지금 시장이야말로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물론 제가 그거를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건 그렇고요. 아직 한 발 남았다가 말이 한 발이지 사실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불안 요소 몇 개가 더 있고 정말 꾸준히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않았죠. 들을 리가 없는 게 시장이 지금 공포에 이제 완전히 감싸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를 들을 만한 분위기도 아니고 안 들리는 게 정상이고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중에 한 가지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이게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2022년 12월 13일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에 수요자들 움직일까? 큰 효과는 없을 듯. 당연하죠. 요거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12월이면 지금이랑 달라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은 이미 참고로 여러분 시장은 서울의 몇몇 단지를 중심으로 봤을 때 2022년도 11월 달 중순부터 변했어요. 그런데 변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건 12월이에요. 한 달은 기다려봐야 되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한데 라고 얘기를 했고 전 그때부터 다시 마이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믿고 들어주셨던 분들은 지금 결과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때 내지 마련한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12월 달에 분위기가 어땠죠? 언론은 무조건 대중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클릭수가 나오고 이렇게 예쁘게 광고도 달려요. 말씀드렸죠? 레드불 광고. 설레잖아요, 사실. 광고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돈인데. 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죠? 12월 달에. 헬. 이제 나락으로 간다. 이제 집은 끝났다. 이런 분위기인데 거기다 대고 언론이 나와서 특례 보금자리로 나오면 시장의 가격을 다시 들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예 없었어요. 이제 당연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특례 보금자리론이 예산이 거의 40조거든요. 40조가 약간 안 되는데요. 3분의 1이 넘게 날라갔어요, 예산이. 근데 지금 출시한 지 지금 20일 됐어요. 3주 만에 1년 동안 판매해야 돼요. 1년 동안 12개월 동안 판매해야 되는데 한 달도 아니고 3주 만에 가지고 있던 예산의 30%가 넘게 날라갔어요. 35%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썼단 말이에요.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재건축 단지 특례 보금자리론 수혜보나 금매 나가고 호가 오르고.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수혜를 받았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은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효과가 없을 거다.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면 걸치는 식으로. 이거는 올라간다가 아니에요. 올라갈 때도 또 난리 발광을 칩니다. 근데 걸쳐 놓는 거예요. 기사가 어떻다는 게 아니라
언론은 원래 이랬고 이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할 것이다. 왜? 그렇게 수익구조를 만들어 왔으니까. 누구랑? 광고주랑 100%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팔려나간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60%가 기존 대출 상환이에요. 무슨 말이냐? 옮겨 탄 거예요.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담보대출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바꿔 탄 거예요. 대환대출한 거예요.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다 내줬습니다. 무슨 말이냐? 집을 사면서 받은 사람은 얼마 없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나머지 42%는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전세금 반환 대출도 있어요. 집을 사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은 30% 정도밖에 안 돼요. 30 몇 프로. 3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요. 쉽게 얘기해서 특례 보금자리론 효과 때문에 얘가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죠. 일단 첫 번째, 특례 보금자리론 집값을 올렸느냐? 아니에요. 올렸다고 평가하면 안 되죠. 어떻게 평가하면 됩니까? 이거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급매를 막았다. 집을 꼭 팔아야만 하는 약간 위험한 순간 아니면 흔들리는 멘탈을 한번 잡아줬다. 전세금을 반환시켜주고 기존에 내 부담스러웠던 이자를 줄여줬다. 다시 얘기해서 내 집을 헐값에 팔아야만 하는 사람을 줄여줬다. 무슨 얘기냐? 바닥 다지기에 일조를 했다는 거예요. 특례 보금자리론은 집값을 올리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은 싼 거 아니면 지금 아무도 안 사요. 정리가 됐죠. 쉽게 얘기해서 부정적으로 보다가 긍정적으로 보지만 의미가 없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약간 방어막 역할을 해줬다. 하방을 지지해줬다 정도까지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있죠. 거래량 반등의 키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다.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 연구원인데요. 이런 분들이 좀 많으면 좋을 텐데 저 솔직히 신기합니다. 윤지혜 부동산 이 수석 연구원님을 만나면 전 뭘 물어보고 싶냐면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뵙고 이제 저랑 대화를 해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부동산 투자를 얼마나 해보셨는지 몇 년이나 해보셨는지 이게 궁금해요. 왜냐면 이게 데이터랑 연구만으로 이 정도로 시장을 읽어내는 게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신기해서 그래요. 저는 여기저기 머리가 깨지면서 배운 것들이 대다수인데 이렇게 시장을 제법이라고 표현하면 제가 너무 건방지죠. 그러니까 제법은 되게 좋은 편이죠. 잘 읽으시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래량이 반등이 되면은 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시장이 완전히 문을 닫았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 이제 바닥을 다졌죠.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여러분 지금 이 심사 기간이 2달 가까이 걸린대요. 원래는 한 달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특례 보금자리론을 써서 집을 사야 되는데 1월 30일 날 출시가 됐죠. 1월 30일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심사 기간이 한 달이에요. 그러면 몇 명의 사람이나 이걸 썼겠어요. 자, 이론적으로 집을 대출을 받아 안 사보신 분들은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살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 넣어야 돼요. 계약서를 넣고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하실래요? 배액배상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대출이 확실히 나올 게 아니면 집을 안 사요. 그런데 대출이 확실히 나올지 안 나올지 2월이 돼서도 몰랐어요.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은 사람이 늘어나야 이게 확실히 나오는 거라를 은행원도 알고, 은행원은 솔직히 여러분 SC제일은행인가 거기 가면 상담을 해줘요. 은행원이나 아니면 담당 부서가 알거나 우리 소비자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걸 가지고 집을 산 사람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야, 누가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샀대, 금리가 낮대, 고정금리래, 대출 잘 나온대, 이렇게 각이 잡혀야 되는데 각이 잡히려면 한 달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한 달도 안 됐어요. 심사기간이 한 달이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바닥은 다졌죠. 바닥을 다닌 상태에서 여태까지 집을 많이 안 샀잖아요, 사실. 그건 제 영상을 따로 다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래량이 만약에 늘어난다면 아무래도 바닥이 다졌고 급하게 팔 사람이 줄었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여러분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얼마나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진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궁금하다면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을까를 물어봤을 때 다른 데서 어떻게 인터뷰를 하셨냐면은 시장에 사람들이 수요자가 집을 못 사는 요인 중에 하나하나를 지워왔다. 그 중에 하나가 금리인데 금리 부분,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불안감의 부분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란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바닥 따지고
약간 가격의 반등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거래량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집을 사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급량이나 또 전세 시장이나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전 여러모로 봤을 때 여전히 봤을 때 시장이 나중에 만약에 사람들이 집을 다시 사기 시작하면은 그 가격을 계단식으로 올라가기가 약간 안정된 상태로 올라가게 할 만큼 전혀 안정돼 보이잖아요. 전혀. 너무 시장 드라이브를 뭐같이 해놔가지고 운영을 이딴 식으로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전세 시장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제 감히 오늘 영상 마지막에 한마디 할게요. 전세 시장을 그딴 식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잖아요. 시장은 반드시 복수해요. 이게 절대 그대로 안 끝나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엔 전세가 떨어지니까 전세발로 주택이 다시 가라앉을 것 같잖아요. 그건 시장에 참여 안 해보신 분이고요. 최근 시장의 변화를 예리하게 공부한 분이 아니에요. 투자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런 기간은 있죠. 그러니까 임대차 3법 통과시키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디 거지 같은 거 통과시켜놓고 아무 부작용이 없기를 바랍니까? 임대차 3법 통과되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임대차 3법 통과되기 일주일 전에 제가 정규 강의 중이었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걸 통과시킬 리가 없다.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정치인이시고 관료신데 이거 후폭풍 감당 못하고 이런 거 쉽게 통과 안 된다.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다. 바로 통과돼서 고개 숙였고요. 수강생분들한테 죄송하다고 저는 제 상식만 상식인 줄 알았다. 그리고 나중에 또 폭등됐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고 4년이 지나봐야 이 효과를 다 볼 수 있다. 순작용이 있고 역작용이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저도 지금 역작용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아직 4년이 다 안 됐단 말이에요. 4년 되려면 2024년 8월이 돼야 돼요. 그때야 임대차 3법이 4년이란 주기 동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장에 이 파악이 가능할 텐데 아직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지금 매매가가 좀 꿈틀거려도 전세가가 내려가니까 다 끌고 내려갈 거다. 그렇게 되기에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전세는 공급자가 있고 그걸 이용하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봐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공급자도 신경을 안 쓰고 소비자도 신경을 안 써요. 수급이 여태까지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전세 시장에. 근데 그런 걸 아예 다 배척하고 그냥 전세가 인기가 없고 전세가 내려간다. 이것만 보는데 결국 시장은 예전에 있었던 평균량만큼 수요와 공급이 다시 있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이 시장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은 나중에 보복을 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전 여태까지 그렇게 보고 공부해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 아직 한 발 남았다는 뭐예요? 특례 보금자리론 말씀드린 거예요. 야, 이미 하지 않았냐? 아직이에요. 아직이에요. 아직 안 쐈어요. 특례 보금자리론. 이제부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예요. 원래 정책이 나오면 사람들이 믿고 쓰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 지금까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동산 시장에서만큼은 완전히 깨져 있었고 이게 잘 나오는지도 몰랐었고 지금 또 인기가 높고 이제 이걸 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퍼센테이지적으로.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시장 분위기와 여러 가지를 믹스해 봤을 때 이걸 써도 되겠다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을 지켜볼 때 특례 보금자리론도 꽤 자주 등장할 것이다. 같이 한번 지켜보자. 이런 취지에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